중등에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가 너무 싫어 손을 놨어. 근데 중학교에 가서 철이 들었어. 이제 나는 이제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학군지인 목동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시고 중학생, 고등학생 두 딸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대치나 목동 같은 학군지 아이들의 특징이 되게 궁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따로 있나요? 공부를 다 잘하거나 뭐 다 공부에 막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닌데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는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학군지에서는 날라리도 학원은 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탈을 하더라도 학원은 안 빼먹는다. 야, 나는 공부는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게 좀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군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 학습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지적 수준도 높으시기 때문에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굉장히 이제 겸손하고 선생님의 의견에 정말 되게 전적으로 신뢰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을 고르는 안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선택한 선생님은 끝까지 믿고 간다? 이런 특징도 좀 있으세요. 선생님에게 맡겼지만 이 아이들의 어떤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학습 뭐 이런 계획들은 엄마가 전체적인 것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를 굉장히 잘 하세요. 이번 달에 이러이러한 우리 집에 일정이 있는데요, 선생님. 스케줄을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이런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이들과의 관계는 또 어떠신가요? 왠지 학군지에서는 엄마들이 애 막 잡을 것 같고 막 공부 막 시킬 거고 하잖아요. 의외로 이 아이들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도 본인들의 욕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지고 싶지 않고 뭔가 이 안에서 나도 좀 잘하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에게 엄마가 이렇게 뭔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스케줄을 짜고 좋은 선생님을 선택해주고 좋은 학원을 찾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오히려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잘 형성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되게 좋은 분위기들이 많아요. 전국의 모든 학부모가 학군지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집을 그 학군지처럼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팁 같은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인터넷 강의도 얼마든지 많고 제가 지금 말한 뭐 1차 강사 수업, 뭐 대형 학원의 굉장히 뭐 유명한 수업 뭐 이런 수업들은 내가 굳이 학군지에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방금 장점으로 말씀드린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엄마와 아이의 이런 긴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군지에 살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에게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초등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좀 공부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정에서부터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엄마가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거 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지금 숙제를 뭐 잘해야겠어 막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공부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라는 인식을 좀 시켜주시는 게 가정에서 내가 얼마든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집에서 나는 핸드폰 보고 TV 보면서 애한테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또 그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좀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엄마는 지금 엄마의 이런 할 일이 엄마의 일이야. 그럼 난 이거 할 테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사실 이런 분위기,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을 좀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면 이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바람이신데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못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더라. 우리 아이도 지금 못하지만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품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징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존재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을 못하다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갑자기 잘하게 됐다. 없습니다.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수학은 위계성이 굉장히 다른 학문에 비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위계성이 되게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계를 다 밟아서 차근차근 잘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못했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잘했다? 사실 이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이 친구가 수학을 정말 못했던 건 아니죠. 속도가 남들보다 느렸다거나 진도가 빠르지 않아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정말 못했던 게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얘는 나름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탄탄하게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중고등학교에 가서 빛을 발해서 그래서 그냥 언뜻 봤을 때 쟤는 초등학교 때 진도도 느렸고 수학 못했는데 쟤 갑자기 어떻게 잘한 거지? 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수학을 못했던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수학을 초등학교 때 못했다. 그럼 중고등학교에 가서 갑자기 이런 기대는 좀 버리시고요. 초등학교 때 하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탄탄히 다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잘하게 되는 날이 온다. 요거는 사실이에요. 중등에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가 너무 싫어 손을 놨어. 근데 중학교에 가서 철이 들었어. 이제 나 이제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창피하지 말고 초등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밟으면 돼요.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지금 부족한 지점부터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지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초등학교 때 못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못했던 게 아니라 사실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학교 수업 충실히 들었을 거고 선생님이 주는 과제 성실하게 수행했을 거고 나름대로는 그런 차근차근 단계를 자기 본인만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저학년 때는 연산을 좀 빠르게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3학년까지는 거의 단원 자체가 수화연산이 거의 한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이러면 수학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남들 한 자릿수 더하기 할 때 막 우리 곱하기 하고 있어. 이러면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아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수학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요, 현재 내 아이의 수준과 상태 정확하게 파악하기예요.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니까 되게 다 천재 같고 명재 같고 초등학교 때 다 서울대 갈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이 어떤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시는 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그 수준에 맞는, 지금 상태에 맞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어떤 게 좋은지는 엄마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입시를 모르면 흐르는 로드맵을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입시 체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때서 뭐 어떤 중학교 또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서 어떤 로드맵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이제 장황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수학 한 과목을 좀 놓고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뭐 이번 학기에는 어디까지, 뭐 다음 학기에는 어디까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좀 흐름이나 로드맵을 엄마도 좀 공부를 하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가장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3번째인데요. 초등 시절에는 수학 정서를 해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마음이다. 마음이 다치거나 내가 너무 싫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 수학이라는 그 공부 정서가 초등학교 때 망가져 버리면 사실 얘는 앞으로 가야 될 게 더 많은데 그게 초등 시절에 망가져 버리면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이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초등 시절에는 수학에 대한 좋은 느낌,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야. 이거 해보니까 재밌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자신감 키워주는 거. 그다음에 성취감 좀 느끼게 해주시는 거. 수학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좀 많은데 수학 정서 해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 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출간하셨는데 네. 책에 대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초등수학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초등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수학에 관한, 초등수학에 관한 모든 거를 다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도 어머니들 정말 수없이 올라오는 질문들 항상 보고 있는데 항상 겹쳐요. 저도 이제 유튜브 목동진주언니 채널에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좀 질문들 이렇게 보면은 다 겹쳐요. 조합을 해보니까 한 9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수학 개념, 그다음에 수학 문해력,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들 저학년일 때 특히 궁금해하시는 연산, 사고력, 그다음에 선행학습, 그다음에 심화학습 뭐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화, 그다음에 문제집. 어떤 문제집 좋아요? 사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서 교과 문제집, 뭐 연산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에서 우리 초등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집에 관한 질문들, 그 다음에 학원. 엄마들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학원 언제 보내면 좋아요? 어디 하고, 뭐 어디 가야 좋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할 때, 수학을 할 때 어떤 태도들. 수학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태도들에 관한 이야기들 해서 9가지 키워드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